안녕하십니까. 서울 덕성기술학원 여기 산림기사 그리고 산림기술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산림기사 실기 부분하고 이제 기술사 이제 주관식 시험 대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나 기술사나 공부하는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은 세트로 몰아서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트로 몰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시험 공부하시는데 보탬이 될 거고요. 저는 산림기술사 김정호라고 합니다. 자요. 제 개인 브랜드는요, 이렇게 살림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그 살림이 약간 틀리죠. 그래서 저는 같이 이제 기사나 기술사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가르친다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수업을 하면서 배우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실제로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셔도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셔도 이제 그런 수업에 보탬이 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시험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 어떤 자료는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해를 해서 외워야 될 것들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거는 이제 외우고 나서 이해를 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는 테마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면 와이어 로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러 가도 아니면 집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나와가지고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게 다 와이어 로프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이어 로프하고 관련된 사항은 사람이 직접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얘를 잘 다뤄야 돼요. 그리고 이 와이어 로프는 산림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걔를 가선집재 할 때 쓰고요. 이 가선집재라는 거는, 이 집재라는 말은 산림 작업장에서 수확한 나무를 임도까지 끌어내 놓는 거예요. 임도 주변에 보통 이제 토장 또는 산토장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장소까지 끌어내는 거. 그리고 이 집재된 거는 이제 목재 수요 시장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운재를 하는데 삭도 시스템으로 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삭도에 쓰이는 가공삭이 와이어 로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와이어 로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강선으로 만들어진 철사인데요. 와이어 로프는 일단 제일 구조를 보면 단면도를 잘라보면 안에 심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강은 섬유나 이런 걸로 짜져가지고 안에 기름이 칠해져 있는데요. 기름이 배어나올 정도나 이런 건 아니고 적절하게 이제 바깥에 와이어에 공급이 될 정도로, 와이어의 꼬임인 스트랜드에 공급될 정도로. 그리고 여기 이제 바깥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와이어 로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 로프를 기억하려면 이 세부적인 명칭 몇 개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26가닥, 27가닥 이렇게 되면 요 안에 들어가는 여기가 와이어고요. 와이어의 꼬임이 스트랜드고, 스트랜드를 또 다시 꼬아서 만든 게 와이어 로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와이어 로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어 로프는요, 일단 꼬임 방향부터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꼬임 방향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아래에서 보든지 위에서 보든지
스트랜드가 이렇게 진행 방향이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랜드가 이렇게 이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죠. 얘를 뒤집어 놓고 봐도 똑같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냥 S 꼬임, Z 꼬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이 중간에 꺾인 부분이 방향이에요. 자, 얘를 옮겨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S 꼬임, Z 꼬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이쪽 이렇게 진행했느냐, 이렇게 진행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S 꼬임, Z 꼬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S 꼬임, Z 꼬임하고 무관하게 와이어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와이어와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같으면 그러니까 와이어의 꼬임 방향하고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다른 거 있고 같은 게 있는데, 자, 이게 같으면 보통 꼬임, 다르면 랑 꼬임이라고 불러요. 같으면 랑 꼬임은 맞네. 자, 같으면 랑 꼬임, 다르면 보통 꼬임인데요. 제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도 헷갈렸죠, 그죠? 잠시.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진행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수업이고 반복돼서 하는데도 제가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씩 갈라지는 거는요, 절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 구분을 뭐 말로 만들어서 해 주셔도 되고, 그림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특별한 기억을 끌어와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로 만들어서 같으랑 다르고 이렇게 만들면 말도 부드럽죠, 발음도. 같으랑 다르고, 다르면 보통 꼬임, 같으면 랑 꼬임이구나. 차이는요, 와이어 로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르래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도르래 축이 있겠죠. 여기 도르래 축을 지나가게 되니까 여기 닿는 면적이 많으면 많이 딸겠죠. 지름이 빨리 감소가 되겠죠. 요 랑 꼬임은 닿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공 본선에 써요. 가공 본선에 쓰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꼬여요.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는 곳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와이어 로프로 쓰게 되는 가선 집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양쪽 기둥에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복동식 집재기가 권선기와 여기 선이 감기는 권선기와 여기 엔진 부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반송기가 달려 있고, 여기에 짐 올림줄이 또는 호이스트 줄이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럼 이렇게 달려 있으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감아주는 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가선 집재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가공 본선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게 랑꼬임을 쓰면 좋겠죠, 그죠? 반드시 랑꼬임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통 꼬임을 써도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사용량이 많을 때는 좀 문제가 되니까, 혹시 가선 집재 시스템을 설계하실 때는 이 랑꼬임을 일부러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면 그걸 사가지고 한번 딱 설치하고 마는데 한 바퀴를 다 사가지고 다 못 쓴다, 이렇게 되면 한 세트를 다 사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냥 보통 꼬임 한 데서 일부 잘라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많이 쓰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요 단면적을 줄이는 거가 이 랑꼬임이라는 거 이렇게 쓰고요. 여기 와이어 로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안전개수 부분이 나옵니다. 안전개수는요, 파괴 강도
나누기 설계 강도. 자, 여기서 설계 강도는요, 자, 우리가 여기에 짐을 몇 킬로그램짜리를 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목재의 제적을 계산하고 목재의 제적에다가 그 목재의 비중 보통 0.6, 0.7, 0.8 이렇게 적용을 해서 목재의 비중 곱하면 이게 설계 강도예요. 설계 강도. 그리고 나면 내가 1톤을 들어야 돼. 1000kg를 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몇 배 해줘야 되냐면 안전 개수만큼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여기 가공 본선은요,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 안전도가 많이 필요 없어요. 2.7. 자, 짐 올림줄하고 올림줄, 호이스트 줄은요, 짐을 당겨서 올려야 되니까 한 6배 정도의 하중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얘가 가장 안전계수가 높아요. 얘는 6. 나머지는요, 여기 짐 거꾸로, 얘는 짐 당김줄이에요. 짐 올림줄, 짐 당김줄 구분해 줘야죠. 그래서 짐 당김줄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뭐를 끌어주는 거예요? 위에 얘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짐 당김줄하고 이거 구분해 주시고요. 거꾸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도로 당겨주면 이제 되돌림 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명칭 구분해서 짐 올림줄, 당김줄, 그 다음에 기타 옆으로 고정하고 이런 줄은 다 4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가공본선 2.7, 그 다음에 올림줄, 호이스트 줄은 6, 나머지는 모듈이 4. 어떻게 외워요? 호이스트 줄이라는 거는 우리말이 아니니까 낯설죠, 그죠?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 호이 6427. 호이 6427. 호이 이름 신나잖아, 일단. 그러면 호이스트 줄이 기억이 날 거고, 거기에 호이스트 줄은 6, 그 다음에 나머지 가공본선은 2.7, 나머지는 4. 그래서 6427 이렇게 4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괴 강도를 몇 배를 주느냐면 내가 들어야 되는 무게의 몇 배, 6427, 6배, 2.7배, 4배 이렇게 해서 주고요.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함하고 사람이 같이 타죠. 여기에 안전계수는요, 10을 적용합니다. 10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무게도 쳐야 되고, 다 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고, 자, 요 반송기 안쪽에 얘가 요 도르래입니다. 확대한 거. 도르래 2개가 같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많이 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와이어로프에서 이제 그 시험에 제일 잘 많이 나오는 거는 폐기 기준. 그리고 점검 방법. 요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얘는요, 꼭 산림쪽 교과서에서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얘의 원본은 어디에 있냐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달비계 이런데 그 와이어로프를 다 써요. 그런 게 전부 다 그런 기준을 적용시키는 거고, 거기에 보면 이런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자, 공칭지름이 첫 번째, 공칭지름이 폐기 기준 가고 있습니다. 공칭지름이 7% 이상 감소된 것. 공칭지름이라는 얘기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7% 이상으로 감소돼 있으면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공칭지름이. 이 공칭지름이라는 얘기는 여기 가장 짧은 변, 요렇게 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간 이 사이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한 바퀴 뒤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갔겠죠. 그죠? 그러면 한 사이클 완전히 다 돌아가야 되니까 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뒷면으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또 올라왔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다 끝나면 한 사이클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보통 이제 한 피치로 보니까 한 바퀴 올라간 거죠. 그죠? 다시 한 사이클 가고. 여기까지가 한 피치가 되는데, 요 한 피치 사이에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그리고 세 번째, 꼬인 거 쓰면 안 되고요. 변형된 거, 부식된 건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죠. 변형, 부식된 것. 자, 이 주관식 답안을 쓸 때는요, 주관식 답안을 쓸 때는 공칭지름, 소선, 꼬인 것, 변형된 것, 부식된 것, 제가 한 줄에 썼는데 한 줄에 쓰시면 안 돼요. 변형된 것, 부식된 것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산림에서 만약에 온도가 300도 정도 이상에 노출되면 강도가 이 탄소강의 성질이 변해요. 그러면 인장 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열받은 것도 사용하면 안 돼요. 실제로 600도 정도 올라가면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강도가 줄어드니까 열받은 것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공이 소선이 7% 감소예요? 아니면 소선이 7%를 탓된 거예요? 아니면 공칭지름이 10% 감소된 거예요?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구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긴 가트랑 다르고, 호이호이 6427 이렇게 외우듯이 여기도 말을 만듭니다. 7, 공주, 껌, 10, 소. 7공주, 껌, 10이면, 자, 그러면 우리 10%면 10소, 소선절단. 7%면 공칭지름 7% 이상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7공주, 껌, 10이면 어떻게 돼요? 시집 잘 간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보통 그 권선징악식의 결론이고요. 자, 그거 말고, 시집 잘 가는 게 억울한 거 말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현 사실 말고, 일단 교훈적인, 껌 씹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꼬인다. 변형되고, 부식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7공주, 껌, 10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자, 여기에 점검 기준은 요렇게 꼬인 거 있으면 변형된, 부식된 점, 공칭지름 감소된 것, 소선 이런 거 다 점검을 하고 플러스 알파 뭐 해야 돼요? 여기 심강의 심강의 기름. 심강 기름이 마르지 않았는지. 자, 6번. 와이어 사이에 이 스트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와이어 사이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는지. 말랐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충해줘야죠. 네. 틈 바깥에서 이렇게 기름을 먹여도 되고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살짝만 먹여주면 같이 돌아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 윤활유 역할로 쓰는 기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C라고 쓰면 컴포지션유고요. O라고 쓰면 동백기름, 아주까리 동백, 진짜 동백기름, 쪽동백에서 짠 기름 또는 떼죽나무 열매에서 짠 기름 이런 것들을 다 동백기름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쓰면 걔를 오일이라고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를 하나 더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와이어로프의 규격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 기술사 시험, 기사 시험 공이 나왔던 거고요. 와이어로프의 규격은 6 곱하기 27 이러면 6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스트랜드의 수예요. 스트랜드의 수고 27은 이 스트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와이어의 수예요. 와이어의 수. 그리고 여기에 그 공칭지름이 28mm 이런 게 이렇게 단위까지 나와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공칭지름이 28mm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또는 C/L 또는 O, C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얘는 일반 오일, 밑에 C는 컴포지션유, 자 화학적인 합성 오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다가 A 또는 B라고 써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각각 치수가 달릴 수 있고 요건 4가지밖에 없고요. 얘는 2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일반 오일의 랑꼬임, 컴포지션유의 랑꼬임, 여기는 보통 꼬임, 여기
여기도 보통 꼬임. 안 써 있으면 보통 꼬임, 랑 꼬임은 특별히 표시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여기에 A와 B는요, A는 165kg, 소문자로 쓰십니다. 미터의 제곱. B는 180kg per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겠는데요. 자, 얘로 어떻게 이걸 계산할 거냐? 와이어의 이 순수한 단면적 있죠. 와이어 하나하나의 단면적. 그리고 그 개수 계산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얘가 몇 킬로까지 당겨요? 계산이 되죠. 그죠? 단면적. 거기다 단면적 이걸 여기다가 그냥 구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위에 얘가 우리가 그 파괴 강도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 둘 한 세트. 자, 와이어로프와 관련된 시험에 나올 항목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얘를 노트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좀 줄여서 정리하세요. 노트 정리의 목적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 세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